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고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곳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집합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딱 봐도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동물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다라는 뭐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집합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부분 뭐 10보다 작다, 16의 약수다, 1학년 단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다 이렇게 대상이 좀 명확한 것들은 이제 집합이 되겠다 이런 얘기. 집합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줄문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딸기맛 사탕, 초코맛 사탕 두 종류를 판매하는 가게에 방문한 80명의 손님들 중에서 딸기맛 A라고 할까요? A를 30명 선택했고 초코맛 그다음에 B를 좀 60명이 좀 구입을 했습니다. 됐죠? 딸기맛 사탕과 초코맛 사탕 모두 구매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게 10명이라는 얘기는 A 합 B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죠? 전체가 80명이었는데 10명 빼니까 70명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딸기맛 사탕과 초코맛 사탕 모두 구매한 손님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A 합 B의 이제 원소의 개수 좀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이제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두 번 반복된 이제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죠. 식을 좀 알고 있느냐? 70에다가 30, 60 빼기 x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90이니까 x 값이 20 되겠죠. 그래서 20명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질문 던지는 어찌 생각하면 이제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주어져 있고 Q 주어져 있습니다. Q가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되는데요.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 정의 자체가 좀 살펴보게 되면 P면 Q가 참이다라고 좀 주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좀 알려진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Q는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가지고 이제 좀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Q 집합이 P 집합보다는 좀 큰 것입니다라는 뜻을 좀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좀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수직선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 있겠고, A가 있겠고, A는 구멍 뻥 뚫어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가 있겠고, 이렇게 색칠해서 좀 이렇게 휴집합을 좀 더 크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값이 B였나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B하고 마이너스 1 있을 때는 9. B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이게 좀 겹치면 안 되고, A는 2 했을 때 이제 이 값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을 이렇게 했는데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이 2가 되겠고 B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B 값은 커져 갔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건데 문제가 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하면 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 표시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고 나중에 좀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갈 때 조금 이제 등호 부분들을 좀 조심해 가지고 연산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은 공집합의 원소가 됩니까? 물어보는데 공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0이 좀 포함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A가 B에 이렇게 포함된다 되어 있고요. 이거 교집합이 이렇게 될 때 이제 벤 다이그램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된다는 얘기는 A 부분들이 B 부분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뜻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다라고 됐다는 얘기는 뭐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와, 절대부등식 PQ 이렇게 되면 P의 진리집합하게 되면 이제 전체 집합이고 또 Q도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어이쿠, 그러면 그런 명제에서 참이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디귿이 좀 독특한데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 전체 집합인 두 원소 가지고 질문 던지는 그런 이거 좀 독특한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에 이해되시죠? 0이라는 부분도 이제 원소 형태가 되는 거니까 기억 부분에서 착각해가지고 답입니다 하라고 체킹해가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5가 유리수가 아니다. 당연히 무리수죠. 유리수가 아니죠.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활용해서 물음을 답하십시오. 라고 해서 참고사항이 되어 있고, 아이쿠, 중면 순서 이런 것 좀 알아본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문제 자체가, 귀류법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주어진 부분들을 결론을 좀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해야 되겠죠. 등장해가지고 루트를 이렇게 당연히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이구 제곱까지 했는데요. 제곱까지 쭉 해놨고요.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n제곱은 곱하기 5가 되어 있으니까 n제곱이 5의 배수다. 하고 이 부분들이 두 번째로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n도 5의 배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n은 5k 이렇게 됐을 때 k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수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니은 부분들은 뭐 자연수입니다라고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런 때 되겠고 이때 좀 대입을 좀 하게 되면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를 좀 대입한 거니까 뭐 당연히 25K가 되겠죠. 오케이의 제곱 그러니까 디귿 부분들은 25K 제곱 이런 모양이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 수월한데요. 약분해서 다시 오케이 제곱이 되니까 또 다시 5의 배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문제에서 가정 부분에서 서로 소라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좀 뭐가 됐습니까? n이 좀 5의 배수였는데 m도 5의 배수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5의 배수이므로 서로 소라는 가정에 또 뭐가 되겠다? 모순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세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5는 바로 뭐다?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원래 말이 맞습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가 부분들이 기억 부분들은 이제 유리수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좀 써져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라, 그 다음에 다, 라, 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라, 다, 가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라고 해서 나의 순서를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재밌는 형태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좀 써달라 이렇게 되는데 기억 부분들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정수였나요? 자연수였죠. 자연수 그 다음에 OK 제곱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또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문제 연달아서 이제 두 개의 내용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들인데 가볍게 아까 좀 이미 좀 다 살펴봤으니까 그 살펴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답 처리를 좀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납피는 귀견 충분 조건이다. 집합이 포함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납피 이렇게 됐으니까 진리 집합, 피해 여집합 이렇게 된 부분들이 충분 조건이니까 작은 집합이니까요. Q 집합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날 집합은 Q이기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나요? 그럼 Q보다는 또 아래 여집합 자체가 좀 필요 조건이니까 더 커야 된다. 아래 여집합에서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둘 다 이렇게 처리됐으면은 좀 불편한가요? 그래도 뭐 그대로 해도 되죠. 아래 여집합은 피해 여집합이면 충분 조건 작아야 되는데 이 부분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좀 작게 표시가 되라 이런 얘기는 결국은 세 집합이 결국 어떻게 되겠다 같겠다라는 결론 내서 결론은 좀 이렇게 되겠는데요. 피해 여집합하고 Q 집합하고 아래 여집합이 같은 집합인다 이렇게 결론 내겠고요. 이때 이제 P 집합은 그다음에 S의 여집합에 좀 충분 조건이다. 이게 쏙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표시가 좀 불편한가요? 그럼 이제 P 집합하고 R 집합은 좀 같은 집합이 되겠고 그거에 또 다시 반대 부분들에 이제 Q 집합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P 집합이 S의 여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서 이게 좀 더 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좀 합치면은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래도 뭐 대략 개념적으로 해서 S의 여집합 이렇게 좀 살짝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항상 참인 것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P하고 Q가 좀 들어갑니까? P가 Q에 들어가느냐? 이거 반대 질문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또 Q가 또 P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대우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역시 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뭡니까? R이 S의 여집합이 들어갑니까? R이 S의 여집합이 들어갑니까? 3번이 좀 답이 되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참여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볼 때 이런 부분도 또
이것도 설명 안 들었네. P면 Q가 참이다 이렇게 또 처리된다면 여기 좀 정의를 좀 살펴본 거죠. 정의 살펴볼 때 P집합이 Q집합을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포함관계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내용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S라는 부분들이 아래 들어갑니까? 뭐 S라는 것은 이 바깥쪽 부분들 이제 아래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S의 여집합이 P에 또 들어가느냐? S의 여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조사해 갑니다. 이런 사실이 핵심이라는 내용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이 함수가 아닌 것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x 집합에 있는 0, 1, 2를 열심히 좀 대입해서 y 집합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겠죠. 0, 1, 2를 이렇게 좀 열심히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래 숫자가 커져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 0, 1 이게 미스가 나면 안 되는데 그죠. 대입을 하게 되면 0 대입은 마이너스 1, 0, 1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y집합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면 4에 플러스 2 이런 부분들 역시 또 y집합에 다 있겠습니다. 이건 뭐 항상 0 되는 거니까 0 당연히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붙여놓게 되게 되면 뭐 0, 1, 2 나와서 또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5번 부분들은요 2를 만약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장 1을 대입해도 3이 또 보기 없죠. 어쨌든 0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는데 뭐 없는 부분들이 y집합에 없는 원소들이 좀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가 이제 집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그냥 뭐 함수의 대응 기본적인 기본 개념만 있으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실수 없이 풀이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정의역 주어져 있고요. 보기에서 주어진 거와 같은 함수를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좀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항상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대입했을 때 항상 1 나오는 것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대입한 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좀 안 되겠고요. 니은은 뭐 당장 1 나오는 거겠고 디귿도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이니까 나오겠고 뭐 역수를 취하더라도 항상 또 1이 되는 거니까 역시 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뭐 제곱해도 또 항상 1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좀 답이 되가는 뭐 어찌 생각하면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함수의 정의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다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0을 중심으로 함수가 두 개로 좀 나눠져 있군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딱딱 끊김없이 좀 돼야 되죠. A하고 B 이렇게 좀 짝져라 이런 얘기인데 0을 중심으로 해서요. 0보다 좀 큰 곳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죠. 이렇게 음수니까 음수 모양을 대략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일 때 함수 값이 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y 값이 이제 2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때 이제 0보다 작은 부분들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1대1 대응으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꺾이면 이제 값 두 개가 되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이렇게 원래 기울기를 좀 유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a-1이 되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해서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가볍게 결론 좀 이끌어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프가 또 중간에 이렇게 좀 끊기면 안 되죠. 끊기면 좀 안 되는 거니까 0을 대입했을 때 이 결과 0을 집어넣으면 이제 b가 나오거든요. 이때 결과는 b. 근데 그 b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해서 b는 2입니다라고 역시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1대1 대응에 대한 또 기본 개념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볍게 2번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7자 빈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인데 어렵지 않다는 거 좀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기울기 한쪽 부분들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 기울기 부분들 유지돼야 되는 그런 항목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 그때의 값 자체가 좀 같아지는 부분들 요 간단한 구성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절대 이런 부분에서 당황하거나 힘겹다고 좀 수학을 좀 어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는 상수함수고요. G는 또 항등함수 되어 있고 H는 또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런 정보가 되어 있군요. F, 4, G,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관심 가는 거는 뭐 G라는 함수가 좀 관심 가죠. G가 이제 항등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등함수라는 것은 대입한 결과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는 제 상수함수인데 fx는 항상 이렇게 일정한 값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값이 좀 1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fx는 항상 1이다라는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hx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fx 돼 있는데요. 그럼 뭐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겠고 2gx 이렇게 되는데 gx가 또 항등함수니까요. 이 부분들은 그냥 2x 마이너스 1 처리해서 hx를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쯤 10을 대입하라 그러면은 뭐 20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h10이 되겠고 20을 대입하라 그러면 이제 40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좀 둘을 좀 더하게 해주니까 60에서 또 2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라면 이제 58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또 뭐 용어 정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런 이제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이제 항등함수에 의해서 1 딱 나올 때 이제 상수함수 이렇게 처리돼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라는 거 자체가 이게 좀 항상 같아지는 거니까 뭐 gx는 equal x입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서 이렇게 좀 대입해서 hx를 좀 만들어 놓는 이 부분들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용어 정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 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평상시에 용어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좀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게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순서가 좀 뒤바꿔야 되죠. 뒤바꿔서 g의 역함수 f 이런 절차가 된다는 사실들 메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함수고 역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게 또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대폭 딱 줄어서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2를 구해라 이런 얘기라면 먼저 이제 f2만 좀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4에다가 5가 돼서 g의 역함수 5입니다. 이런 걸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역함수를 구해도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 뭐 a입니다라고 처리하게 되면은 ga는 5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대입하는 거니까요. a 플러스 1 결과가 5입니다. 그러니까 a 값은 4에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 결국은 좀 뭐죠? 결국은 뭐 합성함수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의 역함수가 나온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뒤바뀌면서 써져가는 이런 내용들 학습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항등함수 돼서 또 앞에 부분들만 이렇게 써가는 절차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호소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덤,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게 뭐 가장 기본인 항목이죠.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탁탁탁탁 대입돼야 되는 그런 내용. 1번이 좀 곧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정답 1번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다음 2번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의 값에 대응되는 값이 좀 여러 개의 값이 다 똑같이 나오니까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3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겠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여기는 뭐, 이렇게 간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데요. 다음은 이렇게 또 하나의 값에 두 개의 원소가 또 대응되는 그런 내용. 그럼 역함수가 안 되겠죠. 역함수가 할 때는 이제 거꾸로 한 곳에서 두 개의 원소를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조건 1대1 대응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그래프 주어져 있습니다. y fx와 역함수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만나는 점 이렇게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래프 모양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군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근데 이제 대칭축이 이제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좌측 그래프만 좀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역함수는 이제 y는 equal x 대칭을 하는 거죠. 대칭을 해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뭐 그래프 그리기도 힘든데 만나는 교점은 당연히 대칭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요 맞는 요 점이 이제 P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fx하고 f의 역함수하고 만나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 될 때 이게 뭐 역함수 뭐씩 세우기도 좀 힘들고 불편하죠. 이때 이제 y는 equal fx고 y는 equal x 이 둘 사이의 관계 관계를 이용해서 좀 P점을 찾아간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식은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하고 y는 equal x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항시켜서 x제곱 플러스 7x는 equal 0로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0하고 마이너스 7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7 즉 P점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해서 P점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5p 길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5p 길이에 또 제곱 구하는데요. 그럼 뭐 k 제곱을 구하게 되면 이제 49 더하기 49 이렇게 구하면 되는가요? 그래서 84입니다. 98입니다. 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80, 98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점 역시 역함수 관련 문제 풀어갈 때 역함수 이 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fx고 y는 이꼴 x 그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교점 이렇게 p 찾아가는 겁니다 라는 내용,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 아이디어는 이제 학년이 높아지더라도 이제 역함수 학년이 높아질 때 함수 배운다고 해서 배우게 되면 또 역함수를 구해갈 일이 매우 불편한 그거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지수함수의 일부분 빼고는 역함수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y는 이꼴 x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 부분들이 고3 때까지 쭉 써먹어야 될 아이디어니까요. 절대 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직선이 4,6을 지날 때 A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좌표 지나면 뭐 대입해주면 되죠. A분의 4, B분의 16은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뭐 약분해서 A분의 1, B분의 4는 이꼴 1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 놓고요. 이때 이제 뭐 최소값 물어봤는데요. 여기는 합주어져 있고 이쪽은 이제 곱형태다라는 사실들을 좀 이용하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2배 루트 AB분의 4 이렇게. 그럼 저 요거 좀 다시 정리해주면 루트 AB분의 4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여긴 뭐 대입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루트 A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AB는 제곱해서 1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B의 최소값 16 이렇게 구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값 16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뭐 주어진 부분들 뭐 대입해주는 관계식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뭐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당황하지 말고 여기가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합 형태가 돼 있고 질문하는 부분들은 이제 곱 형태가 돼 있고 합과 곱 사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양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하고 연결돼 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1, 2, 3인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1대1 대응이고요. 어이쿠, 이미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절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를 표시해가는 방법이고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또 gx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가 좀 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여러 번 합성함수를 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지는 백이의 잔속에서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좀 a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전부 a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물어봤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f가 이제 어떤 조건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1, 2, 3에서 대응을 해서 1, 2, 3으로 가는데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부분들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걸 할까요? 뭐 이렇게 대응되면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 1, 2, 3에서 2에 1, 3에 2, 1에 3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또 1, 2, 3 이렇게 처리되면 2, 드디어 된 것 같습니다. 뭐 3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1이 이제 최종적으로 1이 되려면 F를 좀 몇 번 해야 되죠? 3번 해야 되죠. 합성함수를 3번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야 되는 그런 규칙이 좀 담겨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이구,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게 만만치는 않네요. 옆으로 이제 쭉 자기 자신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단식으로 가면서 둘이 또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도 안 되는 원소가 3개짜리는 거니까 이런 규칙들 좀 먼저 좀 이해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큰 흐름 틀에서 3번마다 규칙인 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3번마다 규칙입니다를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h라는 함수 자체가 g, f, 그 다음에 g 역함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h 제곱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g, f, g 역함수에다가 또다시 g, f, g 역함수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가운데 부분들에 이게 좀 만나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g, 그 다음에 h, ff 만나서 f 제곱의 g 역함수 이런 형태로 된다는 사실을 좀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h 세제곱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다가 다시 또 G, F, G 역함수 이렇게 좀 하게 되면 또 가운데 역시 항등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또 이렇게 만나서 F 3번 합성함수가 되고 역함수 되는데, 와, 그럼 이게 또 항등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G에다가 G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그럼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H 3번 하게 되면 이제 항등함수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겠다, 뭐 이런 형태의 뜻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호호호호호. 아주 좀 재밌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을 하게 되면요, 다시 h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3번마다 이제 항등함수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h 한 번 한 거 하고 4번 한 거고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h라고 저 같아지는 그 n은 그럼 이제 몇 번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뭐 4부터 카운팅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99에 100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몇 번이 나오겠다? 33번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n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n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 4, 그 다음에 6에 이게 지금 3에 4고 6에 7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99에 100 여기까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뭐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3 곱하기 3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1에서부터 이제 여기 33까지 해서 33번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3 곱하기 2 더하기 1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 번마다 규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래 F 규칙에서 세 번마다 규칙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이런 형태의 함수가 주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연결해서 쭉 써가는 모양이 돼서 항등함수 처리되고 제곱되는 모양이 돼서 이렇게 나오겠고, 세 번 하게 되면 또 처리되고 뭐 세곱도 이게 또 다시 항등함수 되고, 그렇게 또 처리해서 또 사라져가 되면 또 다시 항등함수 돼서 세 번 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오는 이런 특징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규칙 자체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 때 연습을 통해서 좀 이제 규칙을 좀 재밌게 있는 규칙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P가 3의 배수 또는 홀수로 주어져 있으면요. 진리 집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 있겠고, 이것에 3의 배수를 좀 추가하면 되죠. 3은 이미 있고, 그럼 이것도 이제 6만 이렇게 좀 추가하면 되나요? 6 있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돼서 추가해서 쭉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P, 그러면 P의 여집합이면요. 여기 없는 집합이니까 2, 4, 6이니까 8,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게 10 이하의 자연수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2, 4, 8, 10을 좀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고, 10에다가 20에다가 2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제에 뭐 진리집합 표시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x 곱하기 y가 홀수이면 x가 홀수이고 y가 짝수이다 라는 좀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면에서 좀 잘라서 이렇게 좀 볼까요? 이거로 좀 되어 있습니다.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역을 좀 구하게 되면요, 거꾸로 써가는 거죠. x가 홀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짝수이면 이렇게 좀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y는 홀수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홀수이고 하나가 짝수 이렇게 됐으면 곱하면 짝수인데 홀수이다 라고 됐으니까 당연히 거지 이렇게 밝히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뭐 대우를 구해야 되는데요. 뭐 대우 구하기 전에 먼저 맨 처음에 xy가 홀수이면 홀수이고 짝수이다. 이거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야 되는데 주어진 명제 자체가 지금 거짓이죠. 이 문제 자체가 이제 거짓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대우를 말하고 대우의 참거짓을 좀 판별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대우를 좀 구하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의 참거짓 같으니까 이것도 이제 거짓이라는 사실들 알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우를 구하게 되면 결과를 이제 부정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요. x가 짝수 이거는 이제 이거나로 가면 되죠. 짝수 이거나 y가 홀수이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홀수이면 그다음 이제 xy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의 반대 짝수이다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 열심히 원래 이제 뭐 p이면 q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역을 구하면 이제 q이면 p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형태들 구해가면 되겠고요. 대우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는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부분들이 이제 부정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거나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부분들 기억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대우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같다는 사실들 또 기억해서 실수 없이 참거짓까지도 명확하게 답해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두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P 조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고요. Q 조건은 또 절대값 형태로 되어 있군요. 뭐 진리집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 되려면 뭐 A도 0이고 B도 0인 거죠.
그러니까 P 집합을 하게 되면 대신 이제 순서쌍 형태로 좀 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알다시피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하려면 A도 0, B도 0이니까 0, 0 이렇게 해서 순서상 하나 이렇게 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값 부분들은요, 제곱하게 되면 a제곱에다가 2배의 절대값 ab에다가 더하기 b제곱 처리되겠고, 오른쪽은 좀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a제곱 b제곱을 열심히 소거해야 됐을 때 결국은 이제 뭐 절대값 부분들이 ab 이렇게 풀려가는 거니까 이대로 이제 절대 그대로 풀리려면 이제 ab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q 집합은 역시 순서쌍 형태로 좀 표시해야 된다고 했을 때 ab 값이 0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집합 포함 관계, 뭐 집합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인지 판별을 해야 되는데, P집합, Q집합 했을 때, P집합이 Q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P가 이제 뭐 주어가 돼 있으니까, P가 Q이게 하는 어떤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작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정의 형태를 좀 더 살펴볼까요? 정의 형태 살펴보지 않아도 P면 Q가 참일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뭐 정의 형태하고 매치업이 좀 정확히 잘 돼 있으니까 충분 조건 자연스럽게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역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실하게 좀 밝혀서 풀어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명제 부분들을 학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고소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gx가 좀 살짝 좀 불편하군요. 일단 뭐 합성함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gx 부분을 f에도 대입해 두는 거죠. 그럼 이제 gx 자체가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좀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야 되는데요. 대입을 하면 되죠. 2에다가 3x 플러스 이렇게 좀 대입해서 더하기 1 이런 형태 좀 써가면 되겠고요. 이때는 좀 x 값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대입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또 2에다가 x 플러스 이렇게 좀 대입해서 써가면 되겠고요. 이때는 좀 x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좀 정리하게 되면 6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에서 x 값이 0보다 크는 것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x 그러면 플러스에 또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이번 때는 x값이 0보다 작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좀 대입하면 되는 합성함수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라고 되는데요. 뭐 y는 이퀄 6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일단 뭐 역함수 가면 xy가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 대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제 y 값이 x가 0일 때 y 값이 3입니다 이런 걸 구해놔서 나중에 이제 범위를 좀 거꾸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x는 이퀄 6y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니까 y 값을 구하게 되면 6y는 x-3에서 y는 이제 6으로 좀 나눠가면 되겠죠. 이거 뭐 6으로 나누는 부분들을 좀 쓰게 되면 이제 역함수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하나 구했습니다. 6분의 1 x,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y 값이 3인 부분들은 이제 x가 바꾸니까 x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좀 해서 식을 좀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하나 좀 더 구해야 되는 거죠. 2x 플러스 3 y는 처리되는데 x는 이퀄 2y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이건 또 어떻게 구해지는가? 이렇게 좀 나눠서 구하면 되겠죠. y는 그러면 2분의 1 x 또 그럼 2분의 3이 되는가요? 마이너스 빼기 2분의 3 이렇게 해서 x 값은 또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정확 됐고요. 또 그래프를 좀 그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 그래프라면 뭐 주어진 시기에 좀 3 대입하면 또 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이쪽이 3 되겠고요. 기울기가 6분의 1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고 기울기가 2분의 1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좀 y절편 이런 거 좀 하나 좀 표시해 준다면 이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 그라는 부분들이 그냥 직선으로 좀 가볍게 처리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함수 구하는 부분들도요. 이렇게 좀 xy 문자 이렇게 좀 바꿔만 놓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좀 정리 안 했나요? 2y는 x-3 너무 간단해서 정리 안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면 충분히 좀 답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절차들 철저하게 좀 잘 지켜서 실수 없이 풀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서술형 6번째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들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기에 적절한 그런 좋은 문제들 많았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고소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덩진 출신의 명강사 김낙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후배님들.